웰싱킹 서포터즈 7월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목표 치유농장 운영 준비. 상반기 목표 달성 진행률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 상반기 목표 달성률 평균 100%, 자가검진 평균 10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명퇴 이전 1월 달에 제주도 한 달 살 하면서 휴식을 충분히 했고, 또 2월부터 7월 사이에 유기농업기사 필기와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그 준비를 잘 하여서 아마도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원하고 대학 두 군데의 학교 생활을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전남대 대학원까지 가는데 매일 왕복 2시간, 최소 2시간, 그리고 대학 수업까지 하면 30시간 정도의 수업을 일주일에 소화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여러 번 가졌는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도 유튜브 영상 매주 올리기, 웰싱킹 서포터즈 미션 일찍 수행하고 해서 올리기,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서 읽기 등을 이렇게 꾸준히 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가 목표와 100%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는 주로 논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졸업하려면 1년이 더 남았지만 지금부터 논문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물냉이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내년 2학기 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세미나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포스터 발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예 프로그램을 배워서 올해 12월에는 꼭 이걸 학생들 대상으로 원예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통한 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23년 1월에 세운 목표는 이 3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학원과 대학생활을 하면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 시설원의 기사 자격증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기농업 기사는 이 시험은 합격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달성했어야 하는 중간 목표는 논문에 대한 개략적인 틀 짜기, 치유농장 운영과 강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준비하기. 4번째, 7월까지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아직 실행하지 않았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 적어주세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처음에는 토마토를 가지고 써볼까 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렵다라는 제 생각과 교수님의 생각이 있어서 물냉이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2번째, 치유농장 운영 시작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돈이 걱정이었는데 돈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딸이 내려와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강사는 아파 등으로 하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5번째, 지금까지 어떠한 우여곡절, 장애물, 방해물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방해물은 포기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가끔 들었습니다. 자식도 다 키웠고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는지, 그게 가끔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원과 대학 두 군데를 다니는 것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꼭 저한테 필요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켈리초의 영상과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나의 꿈 역할을 여러 번 하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저 자신을 독려하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 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은 대학원은 꼭 필요하지만 대학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1학기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퇴직 이전에는 남들이 간 길을 따라서 갔고 또는 안내서가 있었지만 퇴직 이후에는 나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저를 독려할 수 있는 아침 긍정 화건을 되뇌이고 꿈을 시각하게 되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8번 상반기까지 계획이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제 접근 방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상반기까지 계획에 의한 실천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그만두기로 했다. 9번 이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기회가 발생했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좀 더 확실한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게 큰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합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한 일상생활 이러한 것은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집안일은 남편에게 위임하고 위임이 안 되는 집안일과 마당이 지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기로 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것. 이게 저의 에너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1번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긍정학원, 화건 읽기, 꿈을 시각화하기, 그리고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입니다. 12번째 목표 달성 프로세스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계획 세우기와 점검,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다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러한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들, 특히나 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쳐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4번째,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목표나 접근 방식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대학 치유농업과 중도 포기, 그리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자격증 따기, 그리고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에 입학하기. 15번째,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당신의 다음 단계와 전략은 첫 번째, 원예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딴 후에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는 것. 두 번째, 물냉이를 잘 길러서 논문을 준비하는 것. 세 번째, 치유농장 운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